매트릭스에는 가상현실이 등장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것이 가상현실인지 모를 정도로 우리의 오감을 만족시키는 장면이 나오죠. 과연 이런 것들이 가능할까요? 오늘은 인간의 촉각을 만족시키는 햅틱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른미래연구소 임철웅 소장입니다. 과학 커뮤니케이터 김지원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이제 햅틱 얘기를 할 텐데, 네. 햅틱 하면 떠오르는 게 있어요. 저는 햅틱 핸드폰을 썼었거든요. 근데 이 햅틱 핸드폰의 그 슬로건이 네. 만져라라는 거였어요. 원도 그렇고 뭐 마음껏 만져라 이런 네네. 슬로건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햅틱 자체가 뭔가 이 촉각하고 연관이 있는 네, 맞아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러면 햅틱 기술이라는 게 이렇게 햅틱 핸드폰도 벌써 10몇 년이 된 거고, 네. 우리 주변에 이런 햅틱 기술이다 생각하면 좀 이미 쓰이고 있을 것 같은데 좀 예시를 들어줄 만한 게 있을까요? 가장 널리 쓰이는 게 말씀하신 대로 휴대폰의 그 액정 화면이에요. 우리가 그거를 딱 눌렀을 때 네네. 그냥 화면이지만 이렇게 누르면은 이게 또 액정이 또 어느 정도 또 값이 비싼 것들이 네. 이렇게 눌렀을 때 또 촉감도 더 좋은데요. 이게 그냥 정말 버튼을 누르는 느낌? 또 굉장히 가볍게 이렇게 살짝 쳤는데 약간 수면 위를 살짝 건드리는 느낌 나는 것들도 있잖아요. 이 액정들이. 그렇죠. 이렇게 건드렸을 때 약간 진동이 오기도 하고. 진동하고 소리랑 이런 게 네네. 부합되면서 네네. 그런 느낌이 들죠. 네, 그래서 뭐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햅틱 기능이죠.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시각을 우리가 제어받는 건 되게 쉬웠잖아요. 네. 뭐 그림을 본다거나 아니면 핸드폰 모양 자체 그 안에 이미지. 그 다음은 이제 청각도 되게 쉽단 말이죠. 청각과 네. 시각은 뭐 TV나 텔레비전, 아니 텔레비전은 라디오 이런 걸로 충분히 됐었는데 이제는 그러면 촉각, 뭐 후각, 미각까지도 넘어갈 수도 있겠네요. 이런 햅틱 기술이 좀 더 진화하게 되면. 그렇게 만들려고 과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이 햅틱 기술을 생각해보니까 핸드폰도 있고 게임기는 되게 예전부터 그랬거든요. 이 플레이스테이션이나 이런 게임기를 하면 진동 기능이 무조건 들어있어요. 그래서 내가 공격받으면 진동이 울린다거나 아니면 내가 뭐 동작을 잘했으면 울린다거나 이러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햅틱 기술은 굉장히 널리 보편화된 기술인데 오늘 굳이 이 얘기를 들고 온 이유는 뭔가요? 최근에 좀 고무될 만한 그런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 이게 네. 우리나라에서 촉감을 원격 전송하는 텔레햅틱 기술이 개발이 됐어요. 우리 전자통신연구원이라는 국제연구기관이 있잖아요. 네, 에트리에서 이거를 개발을 한 건데 이게 햅틱에서 그 액추에이터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 우리가 실제로 만지는 부분인 거예요. 핸드폰의 그런 액정 화면에도 이게 액추에이터가 탑재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 액추에이터 를 만졌을 때 우리가 아주 원격으로 촉감에 대한 정보를 전송을 하면 이 액추에이터 상으로 그것이 구현이 되어서 예를 들면 뭐 강아지의 뭐 털 같은 것들을 이런 그냥 일반적인 그 금속 재질에서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강아지 털이라든지 아니면 뭐 아이를 이렇게 쓰다듬는 느낌이라든지. 우리가 궁금한 건 이건 굳이 그런 여러 가지 질감 필요 없고 사람의 살만 되면 네네네. 교감이라는 측면에서 그런 게 가능한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부드럽고 사실은 딱딱하고. 이게 햅틱 기능에 대한 그 요구 수요라는 것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간 관계를 할 때 악수를 한다거나 뭐 위로를 할 때 허그를 해준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요? 그런 건전한 상상한 건 아니지만 마음도 그렇군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촉감들이 결여된 그런 인간 관계에서 많은 친밀감이 부족한다거나 뭐 이런 결핍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또 햅틱 기능에 대한 그런 요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기술이 인간을 좀 더 가깝게 만들고 많이 친밀성이 사라진 시대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친밀성을 인간관계 안에서 다시 복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촉감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한다. 또 이런 요구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지금 그러니까 개발된 기술은 이렇게 판이 있고 내가 이걸 만질 때 뭐 고무였다가 뭐 철판이었다가 변하고 네. 부드럽기도 딱딱해 이런 느낌이잖아요. 네네. 그게 제가 예전에 그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회장이 그걸 시연하는 걸 봤어요. 그 어디 이런 그런 과학쇼 같은 거였는데 2019년도에 이런 행사, 네. 박람회 같은 네. 데서 지금 베조스 회장이 이거 손에다 끼워가지고 그 촉감을 느끼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원격으로 하는 게 또 올해 개발된 거라는 거죠. 네네. 야, 이거는 그러니까 저희가 이걸 준비한 이런 이유가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개발됐기도 하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다루었던 메타버스나 이런 가상현실을 가장 극적으로 변화시켜줄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간단한 이론은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이게
어떤 식으로 우리 일상에 접목될 수 있는지 이 얘기는 지금 어쩌면 우리가 최근에 들려드렸던 얘기보다 더 많은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유전자 조작을 당장 해서 뭘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네. 우리의 미래를 바꾸긴 하겠지만 근데 이 햅틱 기술은 우리의 현재를 지금 바꿀 수 있는 기술 네.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뭐 연인이라든지 친한 사람들이 서로 신체적으로 접촉을 하는 그런 느낌들을 구현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원거리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서로 이제 그 햅틱 기능을 구현하는 그 팔찌 같은 게 시장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거를 차고 서로 잠을 자면 옆에 연인이 있는 거 팔베개를 해주는 것 같은 느낌을 구현을 해주는 거예요. 아, 너무 건드려서 싫다. 다른 거 없나요? 그리고 제가 몇 년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2016년이었나? 그 MIT에서 개발한 그 허그 베스트라는 게 있었어요. 이렇게 허그를 하는, 그러니까 안아주는 그 촉감을 구현하는 조끼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실험적으로 이제 사람들이랑 베타 테스트 같은 개념이었죠. 근데 이제 그거를 입은 사람들끼리 서로 허그를 해주고 그러니까 허그 신호를 보내면 그러니까 내가 허그를 받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옷을 입고 그리고 자기가 그 조끼를 약간 이렇게 쥐어짜면은 다시 네. 그 상대방에게 그 허그를 또 해주는 그렇게 해서 이제 허그를 서로 주고 받는 그런 실험들이 있었어요. 이건 일종의 그러니까 좀 전화 같은 1대1의 관계에서의 실험들이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근데 연인들끼리도 뭐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안아준다거나 이런 느낌들이 구현될 수가 있는 거죠. 사람들이 생각할 거예요. 연인이 있는 것부터 물어보는 거 그게 예의 아니냐고. 연인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더 많이 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다 상상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말해야 되잖아. 이건 뭐 전신 타이즈로 해가지고 네네. 더 다양한 느낌들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최근에 우리나라 MBC에서 그 다큐멘터리가 방영이 됐는데 네네. 가상현실이랑 햅틱 기술을 이용해서 네네. 자기가 정말 보고 싶지만 볼 수 없는 사람을 만나는 그런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그 상대를 만질 수도 있고 그런 네, 느낌이. 그러니까 하늘로 간 뭐 딸이라든지 그래서 그때 그 엄마가 이제 AR 기술로 구현된 딸을 눈앞에서 이렇게 만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형체가 이렇게 만져지기는 했던 것 같아요. 그 장갑 같은 거를 끼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공기 중에 허공 중에 아무것도 없지만 이렇게 좀 만지면 내가 무언가를 만지고 있다는 느낌을 드는 장갑이 있으면 압력이 가해지는 거겠죠. 그런 거겠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AR로 뭐 이렇게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난다든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만난다든지 뭐 그런 기술들도 이제 가능하게 된 거죠. 아, 저는 좀 불순한 상상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그런 예시를 들으니까 뭐 말을 네. 하니까 참 보여지기도 하고 내 입을 막으려고 그런 예시를 든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럼 뭐 화끈하게 얘기해드릴까요? 아닙니다. 근데 그렇군요. 이게 네. 이 촉감이라는 거가 지금 생각을 여러 가지로 좀 해보고 있는데 저는 막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제 선생님 수업 듣다가 혹은 회의하다가 핸드폰으로 딴짓 하잖아요. 게임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촉감을 옷을 입고 내가 만약 속옷을 입고 있으면 내복 같은 그런 햅틱 기술이 담겨진 옷을 입고 있으면 이 몸은 다른 데가 있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해변의 모래사장에서 네. 바람을 쐰다거나 아니면 누군가와 이렇게 애정을 나누고 있는 상황을 그냥 내 회의에서 회장님 말씀을 듣는 척하면서 몸은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우리 표정이 이상해질 수 있겠지. 표정이 미안합니다. 안 좋은 상상하는 건 뭐 각자 몫이니까요. 혹시 이게 다른 방향으로 진짜 현재적으로 쓰일 수 있는 요지가 있는 게 또 있을까요? 사실은 이게 현재적으로 가장 이렇게 빨리 받아들여져서 대중적으로 쓰이고 있는 분야가 네네. 성인용품 시장이나 그렇죠. 아니면은 그런 성인 뭐 그 동영상 시장이에요. 네네. 이건 굉장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성인용품에서 우리가 지금 직접 쓸 수 있어서 좋다. 물론 이것도 있지만 성인용품 시장으로 들어가면 그 기술이 보편화되는 게 굉장히 빨라지거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비디오 테이프, DVD 이런 것도 다 성인용품 시장에서 이게 소비가 되면서 그게 승리했었거든요. 그 기술들이. 그러면 이 햅틱 기술도 보편화가 되고 상용화가 되는 건 이제 멀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성인용품으로 들어갔으면 이제 보편화는 진짜 빨리 됩니다. 진짜 정말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예를 들자면 그 과거에는 그 성인 배우들의 그런 신체 일부를 이렇게 레이저로 떠가지고 상품이 나왔었어요. 성인 레이저로 떠가지고 상품을. 레이저가 아니라 이렇게 지금 초음파인가? 아무튼 그런 걸로 해서 실제 내부를 그대로 구현한 그런 상품들이 나왔거든요. 10년 전부터 매년 한 개씩 나오고 있어요. 베스트셀러입니다. 지마켓에도 팔아요. 진짜 우리나라에서 소비가 어마어마하게 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이제 근데 그런 기술이 있고 또 하나는 최근에는 VR로 우리가 이제 그런 영상들을 시청한단 말이에요. 네네. 이 두 가지를 아마 다들 구입해서 써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런 햅틱 기술이 오면 내가 손을 굳이 쓰지 않아도 얘네가 그냥 내 피부의 모든
이 손 딱 그 어느 한 지점에 딱 집중된 느낌이 아니라 온몸에 그 사람의 손길이 다 느껴진다는 거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어떤 한 배우의 그런 모습이 이제 좀 적극적이겠죠? 우리는 수동적이겠죠?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으면 이제 그렇게. 네. 외롭지 않아. 이제 그런 게 이제 미래가 현재 펼쳐지고 있다는 거죠? 제가 직접 보지는 제가 직접 다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다들 그렇게 말하고 시작하더라고. 내 얘기는 아니지만 이러면서 시작하더라고. 아무튼 그래서요. 제가 신문 기사로만 봤지만 실제로 성인 배우가 네네. 그거를 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처럼 외국 배우였나요? 네네. 그렇군요. 해서 이렇게 여러 그 회원들에게 이제 그런 빨리 일본 시장에 넘어와야 될 텐데. 그런 성적인 가상 현실을 제공해 주는 거죠. 그러면은 그 동영상이 접속해 있는 사람들은 각자 이제 텔레틱 이렇게 수트나 뭐 그 가상 VR 안경을 끼고 이렇게 그러면 그 가상 현실 속에서 그 성인 배우와 단둘이 있는 뭐 굉장히 막 되게 몽환적인 그런 환경에서 막 그 사람과 같이 있는 막 그런 상상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실시간으로 목소리를 들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햅틱 기술로 그 촉감을 느끼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 성인 배우는 수십 명이 우리가 이제 허 영화에서도 그 스칼렛 요한슨의 목소리가 1대1 관계처럼 느끼잖아요. 남자는. 하지만 스칼렛 요한슨의 그 인공지능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그런 대화를 하고 있는 설정이 나오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거기에 왜냐면 그 허에서도 두 사람이 관계를 합니다.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물론 이게 조금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좀 다르지만 그래서 이런 절정에 오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게 이거랑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연장선상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 후기들을 보면은 실제보다 낫다라는 실제로 경험 못 해봐서 그런 생각 하는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그렇군요. 네. 낫다고 하니까. 그렇군요. 왜냐면 좀 상상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할 수도 있고. 네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어쨌건 하나의 인물이 이 사람과 이제 일종의 아프리카처럼, 아프리카 우리나라 인터넷 방송처럼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만 1대1 관계처럼 느끼게 해주는 거지만 네. 이게 아예 그 인간 자체가 가상의 인간으로 될 수도 있는 거겠네요.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 어떤 배우가 지금 그렇게 해주고 있지만 그냥 아예 그냥 만들어진 인간.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예전에 다뤘던 미나 미녀를 만드는 인공지능으로 미나 미녀를 만들고 그 사람의 행동이나 이런 것도 그 사람이 원하는 거를 하게. 그렇게 하면은 진짜로 그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야만 관계를 만들겠네요. 굳이 관계에 어떻게 굉장히 큰 축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이런 육체적 만족이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 최절정은 얘네가 줄 수도 있는 거. 그게 그냥 단지 관계라는 거, 그러니까 스킨십이나 터치라는 것 자체를 물리적인 압력이나 아니면은 뭐 뇌에 전달되는 어떤 뭐 화학적인 작용으로만 생각을 한다면 굳이 내가 그게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할 필요는 없는 거죠. 똑같은 자극을 전달할 수 있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그보다도 뭐 이게 진짜 내 연인이어야만 한다는 의미가 더 중요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 거니까 뭐가 더 좋다라고 뭐 굳이 가르고 싶진 않지만 각자 사람들마다 생각은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성적인 얘기를 해서 그렇지 이걸 다시 일상으로 좀 더 끌어와 보면 우리가 요즘에 액자가 그 예전에는 창문이 있어서 창문을 열고 좋은 풍경이 있고 그런 데가 집이 비쌌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것보다 그거를 이룰 수 없는 사람들은 집에다 액자를 붙인단 말이죠. 좋은 그림, 내가 가고 싶은 나라. 근데 지금은 그 모니터예요. 액자 모니터. 모니터를 붙이면 그 모니터에 마치 창문인 것처럼 창밖의 풍경을 보여주는 네, 맞아요. 네. 근데 거기에 만약 내 햅틱 기술까지 옷을 입고 그거를 보고 있으면 내가 정말로 예를 들어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보고 있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로 만족을 못 하겠죠. 직접 가서 내가 근데 내 신체가 느끼는 건 똑같을 수도 있는.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쨌건 내가 인간적인 만족감, 무언가를 내가 신체가 경험하는 것으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게 지금 현재까지의 기술인 거네요. 네. 이건 미래 기술이 아니라 현재 기술인 거네요. 단지 상용화가 좀 덜 됐다는 거, 안 됐던 것도 아니에요. 덜 된 거. 그렇군요. 빨리 되면 좋겠네요. 아니면 이집트를 경험하려고 뭐 다른 거 말고 스핑크스 보려고. 또 어떤 게 쓰일 수 있을까요? 아직까지는 이제 상용화되지 않았지만 미래의 이런 햅틱 기술의 전망 같은 게 의료 부분이래요. 지금도 로봇팔을 원격 조정을 해가지고 수술을 한다든지 전쟁 중에 갑자기 군인이 부상했을 때 급하게 뭐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의사가 뭐 갑자기 원격으로 로봇이 막 이렇게 막 수술을 한다든지 막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게 로봇이 할 때 아무래도 의사는 그것을 조정하면서 이 촉감을 전달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정확도가 되게 많이 떨어질 수 있는데 이 의사가 촉감을 내가 정말로 거기서 수술을 하는 것 같은 촉감을 전달받을 수 있으면 이 수술의 정확도가 훨씬 높아진다는 거죠. 네. 그렇군요. 아니면은 의사 수련의들이 뭐 외과 수련의들이 이제 그 사람 신체를 대상으로 이 시신해부나 아니면은 뭐 수술 연습을 하잖아요. 네,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모의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거죠. 가상현실과 햅틱 기술을 결합해서 이제 실제로 수술을 하는 것 같은 그래서 이거를 손으로 이제 익힐 수가 있는 거죠. 그 감각들을 또 의사가 이렇게 진단을 할 때도 네. 환자가 어느 부분이 실제로 정말 고통스러운지 뭐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환자의 뇌신호를 읽어서 뭐 그거를 의사에게 촉각으로 전달을 해주면 더 정확하게 뭐 청진기나 뭐 이런 거를 뭐 듣는 것보다 진단하기도 더 쉬울 수 있겠고요. 네. 그 실제 있는 게임 중에 수술하는 게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사람 몸을 이렇게 해가지고 치료하는 게임이에요. 그러면 그 게임도 정말로 내가 완전히 사람 몸을 만지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게임으로 진화할 수가 있겠네요. 네네. 교육 게임 그리고 이런 의료 같은 실제 현장 네. 다 접목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있는 거를 좀 고도화시키는 거에 좀 영향을 미치겠다 생각이 든 게 예를 들어서 현장에 내가 공사장이나 아니면 어디 인부예요. 근데 현장에 갔을 때 아무것도 몰라. 근데 AR을 딱 쓰면 내 손이 뭘 해야 될지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미지로. 오른손은 여기를 잡고 이렇게. 그래서 내 AR로 보는 걸 따라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숙련된 기술자처럼 투입된 날 그냥 모든 걸 할 수 있는 게 지금 그 AR로 서비스가 되는 그런 회사들이 좀 있어요. 네네. 근데 이게 만약 이런 햅틱 기술까지 연결돼서 내가 이 슈트를 입으면 얘가 알아서 내 몸을 당기는 거지 막. 그래서 더 이게 수월하게 숙련할 수 있겠구나. 지금 햅틱 수트 같은 게 사실은 이제 개발이 돼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햅틱 수트를 입으면 이렇게 몸의 신호들을 이제 수트가 읽어서 뭐 이거를 뭐 건강 상태를 표시해 주기도 하고요. 네. 이 안에 여기다가 뭐 어떤 진동을 주기도 하고, 뭐 온도 같은 것들을 전달해 주기도 하고, 아니면 가상현실 속에서 막 굉장히 추운 환경이라든지, 네. 뭐 전쟁 환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구현해서 이제 군사훈련을 시키는 목적으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찜질방 안 가도 되겠네요. 찜질방 모두 딱 키면 몸이 따뜻해지는 거지. 찜질하듯이. 그럴 수 있겠네요. 네네. 뭐 그럴 수 뭐 체온이 올라가면 면역력이 높아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정말 이게 수트가 따뜻해지는 건지 아니면은 이게 따뜻하다고 느끼게 하기 위해서 뇌에다가 신호만 전달을 하는 건지는 제가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실제로 따뜻하거나 춥거나 뭐 극한 환경에 있거나 뭐 물속에 있거나 뭐 네. 이런 느낌들을 이제 구현을 해서 뭐 군사훈련을 시키다든지 소방대원 뭐 응급위원들을 뭐 훈련을 시킨다든지 이제 이런 데다가 활용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피드백으로 이 사람들이 이제 일했을 때 뭐 공포감을 느낀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또 체크해서 이제 만약에 이런 훈련생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람이 얼만큼 어느 상황에서 공포를 느끼는지 또는 이런 그 직업에 뭐 적합한 사람인지 뭐 이런 것들도 평가를 할 수가 있고 뭐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런 군사훈련을 했을 때 실전 상황을 겪고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도 판단할 수 있겠네요. 네네. 굉장히 실제 몸까지 다 느끼게 하니까. 네. 저는 자꾸 이걸 왜 게임화시켜서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가상현실이 게임에서 가장 많이 구현이 되니까. 네. 그렇죠. 격투 게임을 이걸로 만들면 되게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느낌도 뭐 네. 실제로 맞는 것보다는 덜 아프겠지만 네. 조금 들고 그리고 또 다른 걸로는 내가 이소룡의 무술을 똑같이 따라해보는 거죠. 그래서 내 몸이 이렇게 VR을 보고 똑같이 따라하는데 틀린 부분은 얘가 조금씩 자극을 주는 거예요. 점점점 그게 맞춰지게. 맞아요. 그게 그래서 이렇게 운동 뭐 배울 때나 교육이나 이제 이런 부분에서도 활용도가 굉장히 높을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상현실과 결합을 하면은 실제로 내가 가상의 인물과 싸우는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곁에서 보면은 이 사람이 허공 중에서 그냥 혼자서 무술을 연마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람은 가상현실 속에서 상대가 있고 상대가 나를 때리면 아프고 이거를 다 느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저도 지금 또 하나 생각이 든 건 이제 신체를 스캔을 하잖아요. 어쨌건 바디슈트를 입으니까. 그래서 내 신체와 가장 가까운 운동선수를 역사 속에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랑 몸이 가장 비슷한 게 나는 마이클 조단처럼 운동을 하고 싶은데 농구를 하고 싶은데 안 비슷하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찾아서 당신과 가장 비슷한 사람은 이 사람이다. 그러면 어디 부위를 더 근육을 해서 하면 따라갈 수 있다. 그래서 그 부위의 운을 헬스를 하고 그리고 이 사람과 가장 똑같은 동작을 연습시키는 거죠.
골프에서도 엄청 쓰일 쓸모가 있겠네요. 실제로 이게 AR 기술과 햅틱 기술 그리고 이런 그 신체 증강 기술이라고 네. 하잖아요. 그런 기술들이 다 이렇게 다 연접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상업적으로 운영이 될 때. 네. 말 그대로 1대1 코치가 되는 거네요. 네. 가장 그러니까 내 안에 들어와서 나에게 지시를 하는 코치가 가까운 느낌으로. 네네. 그럼 혹시 만약 이 텔레햅틱 원격으로 내가 촉각을 느낄 수 있는 게 구현이 됐다. 구현된 게 아니라 이제 상용화 됐다. 내가 살 수 있다. 어떤 용도로 사실 거예요? 얼마 전에 네. 페이스북에서 그 페이스북이 연구하고 있는 그 기술에 대한 미래 비전에 대한 동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그 동영상이 네네. 많이 이제 그 회자가 됐는데 거기에서 네네. 보면은 사람이 이렇게 활을 쏘는 듯한 그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네. 이게 팔찌를 차고 있는데 네. 실제적으로 손가락을 움직이지 않아도 손가락의 신호들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팔찌가 나는 이거를 움직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이 신호가 손에 전달이 되잖아요. 네네. 이 과정에서 내 손목의 팔찌가 그거를 읽어서 그거를 대신 해주는 거예요. 네네. 그런 기술이었는데 그렇게 되면 내가 생각만으로 직접적으로 많은 것들을 하지 않아도 되겠다. 네네. 이제 키보드 같은 것도 들고 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이렇게 허공 중에 치면은 나는 정말 자판을 치는 것 같은 느낌을 줄 수 있고 실제로 이렇게 다 입력이 되고 근데 이거는 지금 거의 다 되거든요. 아직 사용만 안 됐을 그렇군요. 뿐이지 네. 기술적으로도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터치 스크린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이랬을 때 이렇게 그냥 이렇게 허공 중에 이렇게 누르도 정말 마이너리티 리포트 영화 보면은 그 탐 크루즈가 이렇게 막 화면을 막 넘기고 네. 막 누르고 막 하잖아요. 네. 근데 이랬을 때 우리가 이 화면에 뭔가 이렇게 패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모니터가. 네네. 근데 그게 실제로 이제 구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허공이지만 우리가 이거를 눌렀을 때 이게 막혀야 되는 거잖아요. 패널이면은 네. 이 느낌이 구현이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솔직히 되게 불편하겠다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허공에다가 이게 막 손이 후적후적 하니까. 네네. 근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안 불편하겠네요. 네네. 이게 되게 편안한, 이게 만지면 만져지는 거니까. 네, 만지면 그게 진짜 지금 어느 정도 기초적인 수준에서 구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입체적인 뭐 이렇게 만져보면 이게 아무것도 없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만져보면 이게 구인지 뭐 원뿔인지 뭐 이런 게 구현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초음파 같은 걸로 뭐를 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자장 안에서는 이게 구현이 되는 거예요. 그 뭐라 그러지? 그 초음파가 통하는 그 자장 안에서는. 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탁구를 치잖아요. 네. 그러면은 직선으로 넘겼는데 이 자장 안에서 이게 이쪽으로 이렇게 어. 넘어가요. 어, 네, 그래요? 네, 네. 그렇군요.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집안 전체를 다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어요. 뭐 집안 전체를 만든다면요 할 수는 있겠지만 뭐 모든 생활을 그렇게 할 수는 없긴 하겠지만 어떤 자장 안에서는 예를 들면 누구와 같이 있는 느낌 뭐 이런 것들은 뭐 침실 안에서는 아, 그렇군요. 이렇게 그렇군요. 구현할 수는 있을 네.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조금 된 기술인데, 이게 집에마다 이렇게 프로젝터가 있는 거예요. 프로젝터가 있어가지고, 프로젝터 곳곳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소파에 앉아가지고 톡톡 손동작을 치면, 여기에 그 리모컨이 딱 생깁니다. 빛이. 그래서 그 리모컨을 그냥 아무 데서나 조정할 수 있고. 근데 지금 이거는 그거에서 한 차원 더 나간 거잖아요. 네네. 내 그냥 다른 사람이 못 봐도 내가 그냥 바로 조작을 맞아요. 할 수 있는. 네네. 그래서 이걸 더 먼 미래로 생각해 보면 이 햅틱 기술이 담긴 피부를 그냥 처음부터 이식을 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뭘 하든 그냥 내가 원하는 느낌을 얻을 수 있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어디 하수도를 청소하는 하수도 안에서 이렇게 헤엄치고 있으면서 일을 할 때도 내 몸은 해변에서 헤엄을 치는 느낌을 줄 수도 있겠네요. 그게 기술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한 얘기가 아닌 게 지금도 우리 햅틱 수트 형식으로 이제 개발이 돼서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굉장히 그게 막 무겁고 막 그렇게 하지만은 점점 더 사실은 기술이 발전할수록 우리 휴대폰이 예전에 처음 나와서 얼마나 무거웠는지 생각해보세요. 그렇죠. 그런 거를 생각하면 이게 점점 더 얇아지고 뭐 이 안에 기술이 더 집약되고 뭐 점점 더 이렇게 좀 착용감도 좋아지고 하면 정말 피부와 같은 형태의 우리가 그냥 몸에 이식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사실 구현되지 말라는 법은 없는 것 같아요. 길 가면서 사람들 표정을 잘 봐야겠네요. 뭘 하고 있을지 몰라, 사람들이. 네. 그렇군요. 최근에 그 중국에서 개발된 기술 중에는 그 다른 유튜버 분께서 보여주셔서 봤는데, 천이에요. 천 안에 컴퓨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을 입으면 내 생각이 그대로 읽혀서 여기 이제 번역된 거를 번역된 문장이 나올 수도 있는 이제 그런 기술은 개발이 된 거죠. 그 천 네, 가능성이 생긴 거죠. 근데 만약 이런 햅틱 기술과 그런 게 융합이 되면 그냥 그 햅틱 기술이 적용된 피부가 옷 모양을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발가벗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닌 거죠. 거기에 이제 햅틱 기술로 이제 겉에 이제 옷을 내가 원하는 옷을 입고 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내가 하고자 하는 말도 띄우고 네네.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겠네요. 이 햅틱. 그리고 그치. 나는 항상 내가 원하는 느낌을 언제든지 얻을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을 것 같고. 글쎄, 원하는 느낌을 언제든지 얻을 수 있다는 게 메리트가 있을 수 있기도 하죠. 네. 그렇죠, 그렇죠. 욕망의 결정체들은 아마 공감했을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또 욕망이 또 어느 순간에 언제나 열려있다면 더 이상 욕망이 아닌 거 아닌가요, 사실? 또 그렇다고요? 네. 모르겠습니다. 경험해본 적이 없어서, 그때까지는. 네. 음식이 집에 막 가득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항상 먹고 싶은 마음은 안 들긴 하겠죠. 집에 이제 과자가 많으면 과자가 물릴 수도 있고, 그렇긴 하겠지만, 그런 면에서 생각해보면, 어쨌건 무언가 우리가 이런 여행을 가고, 아니면 무언가 새로운 느낌을 얻고자 하는 이런 바램들 자체가, 네. 그러니까 여행의 가치도 좀 떨어질 수 있을 것 같고, 인간관계의 가치도 좀 떨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왜냐면, 이게 사람이 아니어도 언제나 얻을 수 있다면, 네네. 좀 그거 자체를 인간관계를 바라보는 혹은 뭔가 새로운 공간에 가서 내가 직접 발로 뭔가를 하는 것에 대한 가치가 떨어질지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변화하긴 하겠네요. 우리가 햅틱 기술을 얘기할 때 네. 이것들이 촉감을 구현함으로써 인간관계를 더 친밀하게 해준다라고 말을 하지만 네. 사실상 이게 정말로 햅틱 기술로 다 만족해버리면 네. 인간 없이 그냥 혼자 자기만의 상상으로 그런 촉감들을 다 구현해버리면 네. 그러면 더 이상 우리가 인간이랑 친밀함을 유지하려는 욕구 자체가 더 사라지면 그게 더 인간 사회가 더 친밀해지는 거냐. 그렇게 반론을 제기하고 또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게 되게 촌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건 옛날의 낭만이었어. 막 이런 네, 손잡고 네. 걸어 다녔대. 막 실제로. 막 네. 이게 손님을 작품들은 어쨌건 서로의 면역 체계를 인정하는 거니까 뭐 어쨌건 이런 전염병의 위험이 만약 더 강해졌다. 그런 시대가 됐다 했을 때 네. 야, 사람끼리 진짜 입을 맞춘 적도 있었대. 막 이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이런 코로나 시대에 그래서 이게 햅틱 기술이 막 더 요구되고 막 이런 기술들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네. 요즘이라서 더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운동이나 뭐 이런 데서 숨을 거둬야 되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정말 마지막으로 뭐 안아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원격으로 그 느낌들을 전송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따뜻한 기술이기도 한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사실은 그게 그냥 정말 사람이 이용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분명히 이 기술은 진짜 코앞까지 와 있고 우리 현실을 되게 가장 빠르게 바꿔줄 수 있는 기술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 가상현실이 결국은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하나는 우리가 예전에 다뤘던 EGG, 수영모드 같은 거 써서 네네. 뇌를 속이는 거죠, 일종의. 네. 뇌를 속이는 기술이 있을 것 같고 뇌를 속여서 내가 가만히 있어도 내 오감이 느끼는 그런 가상현실이 존재하고 또 하나는 오늘 한 것처럼 진짜 그 슈트를 입고 그 내 감각을 실제로 주는 내 뇌몸에 그런 방향이 두 가지 방향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느 게 먼저 올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뇌 신경 회로에 대한 연구들이 막 굉장히 많이 급격하게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뭐 그냥 뇌 신경 신호를 읽어서 어떤 느낌을 주는 것들 뭐 이런 부분은 굉장히 빠르게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집집마다 햅틱 바디슈트가 보급되는 것보다는 네. 이렇게 EGG가 보급되는 게 더 빠르겠다. 그렇죠. 이게 그 MIT에서 연구하는 그런 그 햅틱 기기에 대해서 약간 가상현실적인 그런 에세이를 그 개발자가 직접 쓴 게 있어요. 네. 약간 귀 밑에다가 이렇게 장착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얘가 이제 그 뇌에 신호를 전송해서 그 촉감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구현을 하는 거죠. 거기 멀미약 붙이는 자리잖아요. 네. 뇌를 속이는 멀미약. 그쵸, 귀 밑에라고. 미안합니다. 남자친구랑 통신 중에 뭐 남자친구가 이렇게 뭐 신체를 만진다든지 안아준다든지 이런 느낌들을 직접적으로 이제 뇌에 그 신호를 줘서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서 이제 이렇게 에세이를 썼었는데 실제로 그걸 개발한 사람이 쓴 거니까 개발한 연구팀에서 쓴 거니까 그것이 굉장히 머지 않아서 좀 구현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했었어요. 그렇군요. 제가 이제 오늘 이 마지막으로 이 주제를 가져온 가장 큰 이유는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여러 가지 의미로 네.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가져왔고 아마 이걸 보시면서 되게 놀라시는 분들도 많았을 거예요. 이게 이런 햅틱 기술이 벌써 이렇게 이미 구현돼 있다는 것 자체가 등 그렇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좀 해줄 만한 얘기가 있을까요? 뭐 빨리 왔으면은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안전망을 확보한 다음에 와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이 신호를 정보를 전송하는 거잖아요. 네, 이 과정에서 뭐 해킹이 있을 수도 있고, 어. 아니면 사생활 유출, 내가 느끼는 감정들이
어떤 식으로 유출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면 햅틱 기술을 이용해서 어떤 사람들이 중간에 신호를 가로채서 나에게 원하지 않는 촉감을 전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모르는 상대로부터 원격으로 성희롱을 당하거나 강간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도 좀 그런 것들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안전망 같은 것들이 미리 요구가 돼야 된다. 그런 게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네네. 막 찌부를 시켜버릴 수도 있고 보면. 네. 옛날에 공각기동대에서도 그런 설정이 나오거든요. 그 이렇게 섹스 로봇인데 네. 걔네 로봇이 해킹을 당해서 이제 살해를 하는 인간을 살해하는 뭐 그런 설정이 나오는데 네네. 물론 이제 그러면 안전망이 구축되겠지만 이 햅틱 기술 자체도 이게 원격이 되다 보면 이게 네. 제킹이 가능하겠네요. 이렇게 좀 납치가. 네네. 우리 생각할 게 참 많아요. 네. 그렇죠? 또 이게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는 게 예. 네, 이 얘기 해야 되나? 네, 해주십시오. 뭐죠? 햅틱 기술이 네. 그 성인용품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응용이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햅틱 기능을 갖춘 그런 성인용품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네, 네. 근데 그것들을 사용하는 그 사람들이 이게 어쨌든 전자기기여서 이게 네, 네. 그 정보가 교환이 될 텐데 그 과정에서 그 개인 정보가 해킹이 실제로 벌써 해킹이 된 사례가 거기서 말하는 그런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개인정보라는 건 선호 최위 이런 건가요? 무슨 개인정보가 나가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선호체인지는 그것은 이제 그거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그 정보 같은 것들이 이렇게 다 네. 빠져나간 거죠. 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그 사람이 어떤 촉감을 느꼈는지를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어디를 좋아하는지. 뭐 어디에. 그럴 수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그 정보 그대로를 자기가 그냥 가져와서 내가 그러면은 이 사람과 하는 듯한 느낌을 구현해버리면. 아,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쨌건 성관계를 했던 그 데이터를 네. 내가 가지고 내가 그거를 백업해서 쓰는 거죠. 네, 저 사람의 관계 한 느낌을 내가 백업해가지고 내가 네. 그 느낌을 똑같이 얻는 네. 거구나. 아, 그런 게 가능한 게 되게 창의적이네. 이게 이제 시대를 흘러가면 죽은 사람이 경험했던 걸 내가 경험할 수 있겠네요. 맞아요. 네. 내 전 세대의 그런 경험, 그렇죠. 더 이상 말은 안 하겠지만, 이건 창의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면 무궁무진하네요. 뭐 인간의 창의력이라는 게 좀. 그러네요. 이건 해킹을 뭐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미안합니다. 농담이에요. 네. 안전망을 구축해야 되는 게 중요한 부분일 수 있겠네요. 보안과 그리고 이런 어떤 기술적인 안전. 네. 그렇습니다. 즉 오늘 마지막으로 들려주신 이런 우려사항까지 해가지고 오늘 햅틱 기술에 대한 얘기를 드렸는데 이 햅틱 자체는 앞으로도 계속 언급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저희 이제 다름미래 연구소를 잘 보시면 이제 과거에 다뤘던 영상들이 거기서 내용이 끝나지 않아요. 거기서 나왔던 내용이 나중에 나왔던 영상과 융합돼서 새로운 미래가 예측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햅틱 기술은 나중에 다른 것과도 충분히 융합돼서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어서 좀 오늘 좀 가볍지만 좀 다뤄봤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인사드리면서 그럼 다음 시간에 저희는 또 더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